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단풍이 물드는 10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CNN 방송과 다양한 주제로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잘못 계산했지만 합리적인 사람이며 따라서 전술핵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원유 생산 감축을 주도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대응이나 경기 침체, 아들 헌터 바이든 이슈도 다뤄졌습니다.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3명의 라틴계 LAC 의원이 모두 사임해야 한다고 바이든 대통령도 촉구했습니다. 이번 스캔들의 표면은 인종차별적 발언이지만 뒷면은 라티노와 흑인계 정치인들의 권력투쟁입니다. 베네수엘라 망명 신청자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가석방하는 것을 행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방안입니다. 9월 홀세일 가격이 예상보다 높은 0.4% 증가세입니다. 내일은 더 중요한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이 발표됩니다. 우주항공국 나사가 미래의 지구를 소행성으로부터 보호하는 다트 미션에 성공했습니다. 소행성의 궤도를 73초 바꾸면 되는데 충돌을 막을 수 있는데 나사팀은 궤도를 32분이나 변경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타운의 시장을 공습해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한 평화 제안이라고 내놓은 게 푸틴과 뒤로 접촉한 뒤인지도 논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아마 오늘 아침 케이블 텔레비전을 보신 분이라면, 특히 이제 CNN 방송을 보신 분이라면 대통령이 CNN 방송과 어제 단독 인터뷰를 해서 정말 많은 이슈를 다룬 것을 어제 오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실 텐데요. 잭 테퍼와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에 관한 것, 사우디아라비아에 관한 것,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에 관한 것, 아들인 헌터 바이든,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조차도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나가지 않길 바라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대통령의 의견 등이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현직 대통령이 다양한 이슈로 어떤 한 매체와 단독 인터뷰를 할 때는 중요한 게 사실이지만 이번에는 지금 가장 첨예하게 일반 사람들도 다 관심을 갖고 있을 만한 세계 공통적인 이슈에 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맨 앞부분에 이 내용을 정리를 해드립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농담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푸틴 대통령이 전술핵을 쓰겠다고 한 말을 이렇게 전제를 하고 그가 만약에 전술핵을 쓴다면 쉽게 마무리되지 않고 지구 최후 종말 아마겟돈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조금 다른 내용을 말했습니다. 레드라인이 어디까지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잘 분명하게 여기까지다 우크라이나를 이만큼 침공하면 그건 레드라인이다 이런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잭 테퍼 앵커가 임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하는 말이나 아니면 수잔 라이스 전 UN 대사가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은 어떤 사람은 지난 몇 년 사이에 블라디미르 푸틴이 상당히 판단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가 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은 어떤가, 그가 비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는 합리적인 액터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계산을 잘못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I think he is a rational actor who's miscalculated significantly. I think he thought, you may recall, I pointed out that they were going to invade, that those 100,000 or more troops there, and no one believed that he was going to invade Ukraine. 네, 이 아주 치명적으로 잘못 계산한 그러나 합리적인 액터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한 것들은 우크라이나에 침공하고 나면 사람들이 두 팔 벌려서 환영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 아주 그 오판이었다는 거죠. 그 오판은 꼭 뭐 푸틴 대통령 혼자 했다기보다는 뭐 정보국에서 뭔가를 잘못 계산했다던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지만 굉장히 그 이성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는 푸틴이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전술핵을 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길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전체 인터뷰 길이가 한 2시간 됐다고 하니까요. 본인이 불과 며칠 전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아마겟돈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나의 말도 어느 정도 무책임했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가 전술핵을 쓰지 않겠지만 만약에 쓴다면 오판이고 out of control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겟돈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도 좀 무책임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얼르고 때리고 뭐 다 하는 겁니다. 당신이 안 할 것을 믿는다 하면은 엄청난 것이 기다리고 있다. 그 엄청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는 우리 국방부는 모든 것을 다 플랜을 세워놨다. 그러나 그 플랜을 지금 말할 시점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그 말은 사실 맞죠. 이쪽에 어떠한 그 방안 같은 것을 상대에게 알려주는 그런 지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G20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과 만날 것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도 역시 문을 열어놨습니다. 만약에 지금 WNBA 그 스타가 뭐 마리화나 이런 문제로 러시아에 갇혀 있는데, 그런 그 미국인의 석방에 관해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얘기를 하기를 원한다던가, 그렇다면 만날 수도 있지.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러한 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G7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을 다시 따로 만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이미 어제부터 특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를 해서 여러 가지 법안을 만들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에서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을 수출하지 않도록 한다던가, 이 모든 것들이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러시아 편에 서서 오펙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가서 주목 악수도 하면서 화해도 청하고 했는데 오일 생산을 11월 첫날부터 하루에 200만 배럴씩 감축한다. 이것은 오일 값을 올리기 때문에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이 그 돈을 비싸게 오일을 팔아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는 비용으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 편에 붙었다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어떠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CNN 앵커의 물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이 화해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를, 그 노력 자체를 포기하는 시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존 커비 국가안보위원회의 대변인도 바이든 대통령이 그 리뷰를 해야지 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잘 지내는 것을 그렇게 대통령이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점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좀 아픈 진실이죠. 왜냐하면 중간 선거가 11월에 있는데 그때부터 바로 오일값이 선거 며칠 전부터 뭐 예를 들어 오른다던가, 그게 즉시 반영되진 않겠지만 그런 분위기 자체도 공화당의 선거 유세로서는 굉장히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는 결과를 맞이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가 가장 큰 관심이죠. 미국 사람들이 경기 침체를 준비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면은 지금 경제 상황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가 미국 사람들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처음에는 단호하게 No, 그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약간의 경기 침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약간의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미국의 경기 불황, 경기 침체가 온다면 약할 것이다. 뭐 조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서도 그조차도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온다면 약할 것이다. 그런데 약하게라도 올지 오지 않을지 내가 예상할 수 없다. 이것도 역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아주 힘들게 한 얘기가 되겠죠. 여러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많은 미국 내외의 조금 중도적인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는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고 결과가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온다면 약하게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AP통신과 얼마 전에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을 때도 낮은 실업률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어제는 그것보다는 조금 뒤로 물러선 온다 하더라도 약하게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JP 모건 체이스의 CEO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이미 뭐 유럽 쪽에 경기 침체 왔고 그것이 미국까지 전해지려면 6개월 내지 9개월 걸리고 미국은 지금 아직은 아니지만 지금 이미 경기 침체로 느낀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경기 침체라고 국가가 규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데이터도 있고 뭐 전반적인 의견 통일이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JP 모건 체이스의 그 제이미 다이먼 그 CEO 같은 경우는 지금은 미국이 경기 침체 아니지만 곧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가 유권자에게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유권자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무슨 낙태 이런 것이었는데 지금은 다시 경제로 돌아갔잖아요. 경제로 돌아갔고 인플레이션으로 돌아갔는데 인플레이션은 미국에서 유권자들은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더 잘 처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하는 폭이 갭이 15%나 됩니다. NBC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이 경제에 대해서 잘 처리를 할 것이다. 47%, 민주당이 28%입니다. 뭐 9시 35분경에 지금 홀세일 그 가격 인상 폭을 전해드리겠습니다만 내일은 더더욱 중요한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기업의 그 시즌, 그 이윤 같은 것이 쭉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보면 기업이 회의적으로 경제를 생각하는가 아니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금방 드러날 수 있습니다. 헌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CNN 앵커가 2018년도 총을 살 때 본인의 마약 복용 여부에 대해서 거짓으로 그 적어냈기 때문에 연방수사국 FBI에서는 헌터 바이든을 기소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하던데라고 얘기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본인은 모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 아들이 뭐 미국의 많은 가정들도 갖가지 그 문제를 겪고 있지만 중독에 힘들었고 시달렸고 이런 것들 난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최근에 많이 이겨냈고 그리고 본인의 그 같은 뭐 마약 중독이라든가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책까지 썼다. 내 아들이 자랑스럽다라고 아버지로서 말했습니다. Like many families have had happen, hooked on drugs. He's overcome that. He's established a new life. He is. I'm confident that what he says and does are consistent with what happens. For example, he wrote a book about his problems and was straightforward about it. I'm proud of him. He came along and said, by the way, this thing about a gun. 그가 아주 좁은 길을 가고 힘든 길 그런 인생을 살아온 것이 사실이지만 굉장히 사랑하고 자랑스럽다.
뭐 책에도 다 썼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얘기를 뭐 제법 길게 했는데 들어보면 아들이 이제 그런 문제가 FBI 연방 수사고 그렇게 있었다는 것은 본인은 그 몰랐다고 했고 2018년도에 그 총살 때에 마약에 대해서 적어내는 것을 뭐 다르게 적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답변이 나오니까 바로 팍스에서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2018년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낸 텍스트 메시지를 입수를 했습니다. 2018년도 10월 달에 아빠 나 데드 하면서 사랑한다고 말을 하려고 그래서 지금 하는 거야. 글쎄 네가 지금 도움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아빠가 모르겠구나. 너도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마치 이제 뭐 연결을 해서 생각한다면 한없이 연결하는 거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그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한다. 뭐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다 알면서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식으로 팍스에서는 지금 바로 그 공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곧 80살이 되니까 다음 달 맞죠? 80살이 되니까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서도 나이 때문에도 재선에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입니다. Can you do the job? And I believe I can do the job. I've been able to do the job. I've got more done. I got the Inflation Reduction. I got all these pieces of legislation passed. 말하자면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농담이 아니라고 하면서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과연 그때의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이뤄왔었던 여러 가지 업적을 얘기를 합니다. Where we finally have action on guns. And by the way, I'm going to get the assault weapons ban. Before this is over, I'm going to get that. 네. 뭐 총기에 관해서도 약간의 지금은 잊었네요. 하도 일들이 많아서 약간의 어떠한 그 초당적인 법안이 통과된 것도 있고 기간 산업안이라든가 등등 무척 많은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나간다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직 최종적인 결정은 하지 않았다면서 적어도 11월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서 본인이 재선에 나갈 것인지 재선 출마를 할 것인지를 결정짓겠다고 답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유한양행 뉴오리진 미주 총판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이렇게 인터뷰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벌써 비행기 탄 것 같은데요. 로스앤젤레스에 옵니다. 와서 뭐 LA에 있다가 또 오렌지 카운티 가고 사흘 방문을 하는데 그 뒤로 이제 오레곤주 포틀랜드를 방문을 합니다. 전부 선거철이기 때문에 아마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잠시 뒤에는 지금 로스앤젤레스에서 3명의 그 라티노 시의원들과 1명의 역시 그 라틴계인 노동협회의 후회장이 비공개 자리에서 했었던 인종차별에 관한 흑인에 관한 이 얘기는 지금 전국적인 이슈가 됐는데 전국적인 이슈가 돼서 전국적인 레벨에서 대통령부터 무슨 연방 상원 의원 뭐 LA 물러나는 시장까지 시장 후보들까지 전부 한두 마디씩 하는 데는 다 본인들의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코리안 아메리카는 지금 연방 하원 의원들이 민주당 2명, 공화당 2명, 공화당 2명은 특히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뭐 영킴, 그 미셸 스틸 그 의원들이 있지만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이렇게 다른 인종들과 정치판에 나가서 부딪히지는 않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도 조심하지 않으면 다가올 수 있는 일로 봐야 되는 그런 그 지점이 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누리 마티네스 시의장 자리 내려놨고 지금 이제 뭐 휴직계를 내고
비슷하게 휴가는 휴가지만 얼마나 힘든 휴가겠습니까? 첫 번째, 라틴계 여자로서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처음으로 시의장이 됐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백인 동료의 흑인 입양한 3살짜리 아이에 대해서 원숭이 같다던가 아니면 무슨 또 다른 뭐 LA 검사가 흑인하고만 어울린다고 한다던가 로스앤젤레스에 정말로 많은 어떤 그 멕시코계의 그 원주민계를 외모를 상당히 비하한다던가 이런 발언을 했고 케빈 딜레온 같은 사람도 주변에서 말하자면 추임새를 넣고 길 세디오 시의원은 본인은 언어로서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말리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해서 누리 마티네스 시의장직만 내려놨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어제 본인이 직접 말하진 않았습니다. 다 수위 조절을 하는 거죠. 대변인을 통해서 이 로스앤젤레스 3명의 시의원이 전부 사임해야지 된다. 인종차별적인 그런 그 언사에 연루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시의장직을 내려놓은 누리 마티네스 시의원도 12월 달까지밖에 임기가 남아있지 않은 길 세디오도 케빈 들레온 2024년까지입니다. 누리 마티네스와 마찬가지로 그만큼 임기가 나와 있는 이 3사람 모두 사임을 해야지 된다. 시위대도 대단했고요. 사과들은 했지만 그 사과만으로는 모자란다는 거고 거의 모든 LA의 그 정치인들도 심지어 시의원들이 15명이잖아요. 시의장까지 그 포함을 해서 그런 그 시의원들도 다 뭐 사임을 해라 이런 얘기 다는 아니지만 사임을 해라 하는 얘기를 하고 에릭 가세리 시장은 이제 물러날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에릭 가세리 시장과 역시 캘리포니아 출신의 그 알렉스 파디아 그 연방 상원 의원 또 게빈 뉴섬 주지사는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 된다라고 했고 릭 카루소 시장 후보와 캐런 베스 시장 후보는 사임해야지 된다. 여기서 릭 카루소는 와이시고 캐런 베스는 그 흑인이잖아요.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으로서 만약에 캐런 베스가 지금 조금 지지율에서 앞서가고 있는데 뭐 안정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가고 있는데 만약에 LA의 시장이 된다면 최초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자 시장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로스앤젤레스는 국제공항 이름이 붙어있는 탐 브래들리 시장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남자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를 첫날부터 조금씩 전해드리기는 했습니다만 겉으로는 이게 인종차별적인 언어다라고 보지만 왜 그런 말을 하게 됐는가 본인들이 사과했을 때 사과하면서 좀 감정도 복받치고 그 이슈에 대해서 좀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하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라고 하고 많은 시위하는 사람들은 물러나라 하는 사람들은 말도 중요하지만 그런 말을 할 때는 평소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LA의 그 정치계에서 최고 자리를 차지해야 할 수가 있어? 완전히 시의원뿐만이 아니라 정치계를 은퇴해야지. 그리고 이 같은 목소리는 흑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가면은 이게 인종차별적인 그 발언도 있는 거지만 커뮤니티 대 커뮤니티로 볼 때는 이게 미국의 이제 작게는 시장 단위부터 카운티, 주정부, 뭐 정치를 하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코리안 아메리칸도. 연방 정부까지 가서도 이게 인종과 인종 사이의 권력 투쟁이라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하나도 놀라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로열라 메리마운트의 페르난도 게라 교수는 그 언어 자체가 굉장히 끔찍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녹음은 정치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다 해서 지금 그 라틴계의 이 3명의 시의원들이 막 불만을 말하자면 흑인 정치인에게 하면서 그 흑인 3살짜리 아이까지 이제 막 모욕하고 한 거잖아요. 그럼 모욕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라틴계에는 오랜 동안 노예제도 있었고 식민주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유색인종이나 원주민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하하고 낮게 취급하는 그런 문화들이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미국까지 건너와서 뭐 여기서 태어난 라틴계이건 부모 따라 무슨 이민을 온 라틴계이건 어느 정도는 그런 게 있기도 하다. 여기서
아주 그 어린 신세대가 아닌 경우는 그런 바탕을 그 어느 정도 나빠서 그걸 고쳐야지 되지만 그걸 인지하는 그런 한 그룹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백인은 열외로 두고요. 정치계에서 지금 라틴계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인구의 거의 반인데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인구의 10%가 되지 않습니다. 8.8% 반올림에서 로스앤젤레스 시에서 10% 오히려 에이시안들이 더 많습니다. 12%. 그런데 에이시안도 12% 그걸 다 차지하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가끔 자리를 쥐었다가 떨려 나오고 이런 일은 있고 데이빗 류시 의원이 졌었죠. 이번에. 그런데 라틴계는 아니 우리가 인구의 거의 반인데 반을 차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자리는 흑인계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선거구 재조정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 라틴계의 그 파워를 쥐어야지 된다. 그런데 이제 라틴 커뮤니티에서는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파워라고 생각하겠지만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어제 LA 타임스의 사설도 그런 식으로 그 지적을 했는데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것을 그 떡을 찾아 먹기 위한 투쟁에서 분에서 나온 발언이다 해서는 안 돼.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권력이라는 것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로열라 메리마운트의 페르난도 게라 교수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세계 공통적인 겁니다. 물론 그 권력을 쥐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쥐었을 때는 놓고 싶을지 모를지언정 일단 그런 사람이라도 쥐고 나면은 놓고 싶지 않은 게 권력이잖아요. 권력은 한번 손에 넣으면 남에게 넘겨주지 않는 게 권력이라는 겁니다. 이 사이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과 라틴계의 정치인들이 때로는 많이 화합을 하죠. 백인에 대항을 할 때는. 그러나 어떤 파이가 있을 때 이 파이를 같이 먹질 못하고 누가 먹지? 할 때 먼저 정치계에 입문한 사람은 지금은 인구가 라틴계가 많이 이민 오면서 종교적인 이유 등등으로 아이를 많이 낳고 해서 이민자가 많이 늘어나서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났지만 처음에는 아프리칸 아메리칸보다 뭐 원래 본인들의 땅이었다 할지라도 아프리칸 아메리칸보다 정치계에 들어가고 하는 것이 굉장히 뒤늦었기 때문에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에서 LA 카운티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아닌 것 같거든. 우리에게 좀 내줘야지 될 것 같거든. 하니까 아프리칸 아메리칸도 내주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라틴계는 이거 부당하지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뭐 컨설턴트인 그 마이클 트루히오 이런 분들 또 캘리스테이트의 공공정책연구소의 제이미 레갈라도 국장 이런 분들 모두 얘기를 합니다. 대중이 보는 앞에서는 여러분들 커뮤니티를 위해서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공약하고 공약 지키는가 봐주세요. 보드랍게 얘기하고 모든 인종이 다 화합해서 우리 정치인들이 시의원 15명이 다 화합을 하고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보이지 않는 뒷면에서는 이면에서는 그렇게 정치 파워 투쟁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연방 차원까지 다 똑같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정치계에 입문을 할 때 시청부터 들어가잖아요. 시의원부터 뭐 그전에 뭐 교육의원도 있고 있을 수 있으나 좀 덜 정치적인 것으로는 시청부터 들어갔는데 그 시청에서도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꽉 잡았던 것을 지금 인구는 계속 늘어났는데 놓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흑인 정치인들은 갖고 있는 것을 꼭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장 선거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뭐 사람들은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캐런 베스가 여기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잖아요. 캐런 베스 후보는 지금 연방 하원 의원이고요. 캐런 베스 후보는 지금 뭐 마티네즈 시의원이라든가 길 세디오라든가 케빈 들레온이라든가 이런 라틴계 시의원들이 분열시켰다. 커뮤니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리카루소는 시청이 그렇게 썩었어. 내가 들어가서 나는 정치 신인이니까 그냥 싹 다 그냥 청소를 해버릴게.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오늘 대통령 로스앤젤레스로 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LA의 그 문제는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지아주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인구가 많죠. 많은데
조지아주가 아주 중요한 것이 지금 그 주지사 선거와 연방 상원의원 의석 하나의 그 선거가 참 그 중점적으로 봐졌는데 주지사는 현재의 공화당인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그냥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브라이언 캠프는 Y시고 스테이시 에브라함은 여자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잖아요. 아주 지난 10년 동안 뭐 10년 넘게 유권자 등록을 많이 하게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는데도 큰 힘을 실었는데 지금 보니까 지지율이 51% 대 41%로 브라이언 캠프 현 주지사가 앞서갑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우리 주에서는 부정선거하지 않았다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강하게 이렇게 그 반대 의견을 표시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목받는 그 상원 의원 선거는 아직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낙태 문제로 최근에 논란이 됐었던 허셜 워커 이 사람 여기는 둘 다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네요. 허셜 워커도 풋볼 선수 출신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들에게 낙태하라고 걸프렌드들에게 그렇게 했고 혼외 자식이 4명이나 있고 다 다른 여성들에게서 그리고 그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고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진 게 한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라파엘 워녹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시무했던 그 목사의 담임 목사였고 지금 2년도 임기 채우지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특별선거였기 때문에 지금 선거를 치르는데 민주당이고 허셜 워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공식 지지한 공화당이고 그런 여러 가지 모든 낙태를 막아 나는 그거 안 하게 할 거야 라는 공약으로 하고 본인의 사생활은 이제 달랐던 얘기인데 3%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쪽 지역에서는 오차 범위를 4.6%로 보고 있기 때문에 2%밖에 2%, 3% 그 정도 떨어졌습니다. 오차 범위 안에서. 그리고 원래도 이 허셜 워커 공화당 후보에게 뭐 여자라든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든가 무당파 유권자는 이런 이 스캔들이 있기 전에도 좀 지지를 덜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민주당의 현 그 라파엘 워녹 의원을 많이 지지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턱걸이로 당선이 될지 아닐지. 그래서 항상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정하지 않은 특정 당파에 소속하지 않은 유권자가 본인이 투표하는 당일 사전 투표도 있고 뭐 우편 투표도 있고 현장 투표도 있으니까 본인이 투표하는 그 순간에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느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국제통화기금도 이제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경고를 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욕의 그 알바니 그쪽에 그 아마존에서 일하시는 분들 노조 설립에 대해서 투표를 하네요. 9월달 홀세일 가격이 그러니까 그 PPI요, Producer Price Index. 물건을 그 생산할 때 그리고 서비스할 때 그때의 그 가격을 측정하는 홀세일 가격이 9월 달에 예상보다 높이 0.4%가 올라갔습니다. 0.2% 다우존스는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12개월을 기준으로 하면은 8.5% 도매 물가가 8.5% 올라간 겁니다. 8월 달에 8.7%였으니까 8월 달보다는 조금 내려간 것이고요. 그리고 식품이나 에너지나 무역 서비스 이런 것들 빼면은 그래도 똑같이 0.4%네요. 1년 전에는 5.6%였는데 아무튼 식품값이 상품의 그 홀세일 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한 달 전에 비해서 1.2%나 비쌌거든요. 에너지도 그랬고 그리고 여행자 그 숙박 비용도 6.4%가 올랐습니다. 지금 다 홀세일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 물가 일반인들에게 해당되는 인플레이션은 지금 40년 만에 최고고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가 5번이나 이자율을 올렸고 0.75%포인트씩. 이거는 오늘 이 데이터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은 연방준비제도가 지금까지 5번이나 이자율을 올렸는데도 그런데도
이게 그 소매 물가 상승률이 내려가질 않네. 그러면 다시 한번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11월 2일에 있을 그때 그 연방준비제도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이번에 네 번째 연속으로 0.75%포인트 이자율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소매 물가 상승에 별 이자율을 그렇게 올렸는데 별 진전이 없었다는 거고요. 뭐 주식시장 마이너스죠, 당연히. 지금 보면은 S&P 500에도 조금 0.22 내일이 중요하죠. 그리고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지수도 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식도 채권은 조금 변동이 있는 그런 정도. 다우는 뭐 65.68포인트 지금 오름세고요. 나스닥은 13.13포인트 내림세, S&P 500도 0.84% 내림세. 내일이 중요하니까는요. 이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차이가 있으니까 PPI, 생산자 물가지수는 홀세일이고,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정말 그 인플레이션, 그 일반 사람들이 겪는 그것이고요. 어제 오후에 이제 이 내용이 방송되면서 사람들이 아마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한마디로 나사의 우주선 다트가 뭐 더블 그 애스트로이드 뭐 리디렉션, 왜냐하면 궤도를 수정을 한다 해서 소행성의 테스트라고 해서 다트라는 이 테스트 9월 26일에 딱 그 소행성과 충돌을 정면으로 했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몇 주일 동안 온 사진을 쭉 봤더니 이 우주선 다트가 소행성의 궤도를 바꿨답니다. 바꿨는데 원래 지구하고 충돌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미래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지 되니까. 그러니까는 그렇게 된 건데, 그렇게 될 때 이것을 73초만 바꾸면 된답니다. 그런데 32분이나 바꾼 거거든요. 소행성이 지구를 도는데 11시간 55분이 걸렸는데 그 이후에 딱 충돌을 하고 나니까, 그 암석에 꽉 충돌을 하니까 32분이 단축돼서 11분 23초가 되더라. 아니 11시간, 11분이 아니라 11시간 23분, 11시간 55분이 되더라 하는 거잖아요. 참 그 5060피트나 그 너비가 된다는 그 소행성과 충돌을 해서 참 그 암석의 그 궤도 자체를 바꾼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인류 뭐 어느 나라도 어느 우주항공국도 이런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요. 해서 우주항공국 나사가 이 정말 이 지구를 지키는데 너무나 아주 잘한 일을 세상에 보여줬습니다. 전에 우주 비행사였고, 우주 비행사하고 나서 정치인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플로리다주의 민주당 상원의원이었던 빌 넬슨이 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나사에서 여러 가지를 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제 지구의 위협, 외부로부터 오는, 행성으로부터 오는 그런 위협을 지구가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것 자체도 돈이 얼마나 들었냐면요. 3억 얼마가 들었다고 하던데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3억 2,500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 지금 이 다트라는 우주선이 소행성과 딱 그 정면 충돌을 했어요. 그걸 망원경, 웹 망원경도 있었잖아요. 허블 망원경도 있었잖아요. 돈 엄청나게 들여서 만든 거. 그런 망원경들이 계속 소행성과 이 다트가 우주선이 충돌하기 전에 소행성, 충돌할 당시의 소행성, 충돌하고 나서의 그 궤도 수정하는 이런 사진을 다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찍어서 보낸다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오는 사람들과 같은 형태로 베네수엘라에서 오는 사람들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가석방하는 거, 이것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최종안은 아닌데 뉴욕타임스 보도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680만 명이 베네수엘라에서 뭐 경제, 범죄, 뭐 정치, 뭐 이런 문제로 식료품이나 약도 없고 하니까 미국으로 왔는데, 더 많은 사람들은 남미에 정착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미국은 베네수엘라 정부와 외교적으로 그 마두로 독재 정권과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지금 고려를 하고 있냐면은 이 사람들이 만약에 미국에 어떤 후원자 그 스폰서가 있으면 그러면 난민 신청을 하도록 하고 뭐 연방 지원을 받게 한다던가 아무튼 기본적으로 미국의 임시 체류를 2년까지 허가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최종안은 아닌데 그래서 공식적으로 항구로 입국하는 사람, 미국의 누군가 이 사람들을 도와줄 후원자가 있으면은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남부 국경은 불법으로 오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추방해버리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오고 나면은 그럼 어떻게 이걸 관리를 하는가? 뭐 GPS 같은 거 뭐 발목에 차고 전화 앱 프로그램 등으로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보통 추방하는데 뭐 몇 년 걸리잖아요. 그리고 나토 사무국장도 우크라이나 영공 방어가 최우선 그 나토의 목표다라는 것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오늘 또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어제 하루 쉬었죠? 블라디미르 푸틴이 크림반도의 그 다리가 무너지고 나서 미사일 공격을 뭐 80몇 번을 해서 뭐 40몇 번은 우크라이나 말에 따르면은 우리가 그것을 요격했다고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과 건물이 다치고 있는데 어제 쉬었다가 오늘 또다시 우크라이나에 그것도 이제 한 타운의 시장에 그 폭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숨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일론 머스크 이 뉴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도 않았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 계획해서 본인이 1, 2, 3를 적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일론 머스크는 뭐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일을 많이 하고 세계 최고의 부자고 락스타 같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도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 병합된 지역에서 지금 러시아가 병합한 지역에서 유엔 감시하에 선거를 한다. 그래서 러시아 편이 안 나오면은 떠나야지 된다. 러시아는 크림반도는 1783년 이후에 그때 그 이후에 쭉 러시아였다. 괄호 열고 후르시초프의 실수만 아니었다면 그리고 이제 크림반도의 물 공급 제대로 해야지 된다. 우크라이나는 중립국으로 남아야지 된다. 이 많은 것 중에서 뭐 하나 정도만 빼고는 다 러시아가 원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또 여론조사를 했더니 1000만, 10만, 한 275만 명이 답변을 했을 때 그러자 41%, 노 59%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지정학적으로 아주 비싼 뉴스레터를 만들어서 파는 그 이안 브레머라는 사람이 내가 얼마 전에 이 일론 머스크와 얘기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푸틴과 직접 대화를 했다고 하더라. 푸틴과 얘기를 해서 푸틴이 원하는 쪽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그 사람 거짓말장이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할 리가 있는가. 그 사람이 비싼 돈을 받고 최고 경영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뉴스레터를 파는데 아니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거짓말을 해서 24년 동안이나 해왔던 그 뉴스레터를 망치게 하지는 않지 않는가. 뭐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저런 그 분위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과 뒤로도 접촉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떤 단추라던가 뭐 옷을 잘 여맬 때 휴전이라는 옷을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사방팔방에서 세상이 어지러울 때는 특히 특이한 사람들은 참 돌출 행동들도 많이 한다. 그리고 그가 힘이 있고 인기가 있으면 뉴스가 된다 하는 것까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의 미국은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유한양행 뉴오리진 미주 총판,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지금이 10월 12일 맞죠? 10월 12일 맞는데 날씨는 어쩌자고 이렇게 춥지가 않습니까? 강혜신이었습니다.